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오늘부터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 하방으로 뚫리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당분간 조정폭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가야 될 때 가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가 단기적인 이평에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전혀 힘을 쓰지를 못하고 결국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타이밍이에요? 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줘야 되는 타이밍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음봉, 즉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당분간에는 조정폭을 키워가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뭐 대선 때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낙폭 자체가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알 수가 단기적으로는 조심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대선이라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 이전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세 돌파한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조금 피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들을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더 안 좋은 흐름은 어떤 것이냐면, 결국 S&P 500이 조정을 받게 되면 나스닥이나 SOX나 다른 종목들 역시도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S&P 500의 현재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더블탑을 만들고 난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서드탑을 또다시 만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윗꼬리가 돌파하지 못한 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탑을 세 번이나 만들고 나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 조정폭이 짧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번이나 고점 돌파를 실패한 상황에서 세 번째 또다시 실패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전만큼 낙폭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S&P 500이 큰 폭의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4%에서 5% 가까운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다른 지수들 역시도 유사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을 특히나 이제 S&P 500에서 집중해서 본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윗꼬리 음봉이 잡혔기 때문에 상방의 에너지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다른 돌파 구간들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갭상승이 나온다거나, 이전에도 보면 갭상승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식의 흐름들 계속해서 잡혀왔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돌파하는 구간이었는데 윗꼬리를 만들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살려서 쭉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이 상승 에너지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 하방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선물 같은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장이 시작하기 전인 뭐 5시나 6시에도 하방을 그리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은 조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추세가 일주일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안타까운 점은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가 명절로 인해서, 추석으로 인해서 상승이 그나마 조금 나오던 부분은 전혀 가져가지를 못했고, 어제같이 하방으로, 즉 상방에서 하방으로 꺾이는 구간부터 다시 시장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단기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낙폭 구간을 키워가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지금 MACD나 이런 부분을 양전으로 나아가던 상황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벌리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악재도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나머지 지표들을 좀 살펴본다면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역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나올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호재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 상승으로 이어졌던 상황이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침체 우려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의 수익률 이슈를 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는 어제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배열을 다시 만들려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오늘 만약에 시장이 하방으로 나아간다면 다시 정배열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구간에서 못 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서 조심하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적절한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S&P 500을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3번이나 고점 도전을 한 상황에서 결국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됐을 때는 필연적으로 조정폭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좋지가 않아요. 단기평을 돌파해야 되는 구간에서 위쪽에 있는 상방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단기평에 주가가 매달려 있는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21선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캔들 자체가 단기평 5일선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방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낙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SOXX 같은 경우도 골든크로스를 만들지 못하고 상방 추세선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만들었던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트상의 반전 흐름 자체가 며칠 만에 무너지는 형태로 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추세상의 낙폭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모습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은 상방으로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에 잡혀버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추세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주봉으로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더라도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5주선이나 20주선에 상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에 캔들이 껴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종가 기준으로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위치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고 여기서 추세상으로 주요 이평선이 상방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심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주봉으로는 일단 단기적인 이평을 지켜내고는 있는데 일간 추세로 봤을 때는 가야 될 구간에서 계속 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미 장대 음봉으로 물량을 한번 빨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존재하는 저항대를 넘어서는 것을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경우도 데드크로스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줘야 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가게 된다면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을 만들 수가 있는 구간인데 3일이나 비슷한 위치에 머무르면서 상승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의 종가보다 낮은 구간을 만들게 되면서 압력이 꽤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3번이나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은 1% 넘는 상승을 만들어 주어야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지가 않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어서 오늘 시장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상승을 하지 못하고 단기 이평선 아래쪽으로 매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추세가 꺾이면서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갈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구간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좋았던 구간, 왜냐면 물량을 한번 흡수했고 이 부분을 회복하면서 돌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수는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 3일 동안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도 어제 단기적인 이평선 아래쪽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흐름, 단기 이평을 이렇게 올라서는 흐름이 나와주어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던 분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되지가 않고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말씀을 드려본다면 기술적 분석상으로 좋지 않은 것은 S&P 500이 더블탑이 아닌 서드탑을 만들면서 3번이나 고점 돌파에 실패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 골든크로스가 나왔던 상황인데 이 부분을 불과 이틀 만에 꺾이는 흐름이 되게 된다면 상방의 압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는 뜻이 되고, 그 조정폭을 가져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종목이나 섹터들도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나 시총이 꽤 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골든크로스도 만들지 못하고 이평선 아래 매달리는 흐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 역시도 조정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틀 전에 소신 발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에너지가 너무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시장 역시도 재상승하던 구간, 즉 포인트를 잡았던 구간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하방으로 꺾여 내려가는, 그리고 대선까지 낙폭을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하는 흐름으로 이 시나리오가 가장 높은 확률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계속 강조를 드렸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투자 방향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통해서 전략들을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받으실 분들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